안녕하세요. 할CNC 영어강사 김도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포고를 진학한 학생들을 위하여 마포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와 문제 유형들 그리고 그 시험의 총평 그리고 실제 기출문항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마포고등학교 내신에 맞는 제 수업과 커리큘럼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작년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입니다. 교과서 한 거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국교재, 올림포스가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에는 모의고사로 대체가 되었고요. 출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년은 어휘 4문제, 순서 삽입 4문제, 그리고 어법 3문제, 그 외 기타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요. 재작년은 어휘 2문제, 순서 삽입 5문제, 어법 4문제와 기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마포고등학교의 내신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문의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들이 내신 시험에서 문제 유형은 다르게 그렇지만 지문은 똑같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 유형들은 상당히 쉬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법과 어휘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보셨듯이 순서와 삽입의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얘기했지만 서술형 문항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작년 중간고사 실제 문제고요. 오른쪽은 시험 범위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원문입니다. A와 B에 들어갈 빈칸에 채우라는 문제였는데요. A와 B가 원문에서 단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출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이나 주제, 내용이 치와 같은 문제들은 마포고에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으로 내신에서 출제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어법과 어휘 문제는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높이고 있고요. 작년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서술형 마지막 문제인데요.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고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밑줄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고등학교 어법 문제의 기본적인 이 요소들을 다 알고 있는 채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봐가면서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올바르게 고치는 것까지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법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간고사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 단어들이 각주에 있었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각주에 있었던 단어들을 스펠링을 써라는 문제를 통해서도 어휘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순서 삽입의 문항수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서 삽입 문제가 4문항, 재작년 같은 경우는 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뒤에 제 커리큘럼 소개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어법적인 요소들을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실제 영어 문장으로 적용해서 영작할 수 있는지를 서술형에서 물어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어의 기본적인 표현들이나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지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국말로 써라는 문제 또한 단어 문제, 어휘 문제, 그리고 어법상 어색한 것을 올바르게 고치라는 문제들을 총망라해서 하나의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마포고등학교 영어 내신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거기에 맞는 대비 전략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지문의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문 내용에 대한 완벽한 숙지는 기본이고요. 그러한 암기를 뒷받침해줄 만한 철저한 관리까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법과 어휘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공부할 때 지문별로 중요한 어법으로 나올 만한 포인트들
그리고 어휘로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강조해서 수업을 해야 하고요. 또한 지문에서 중요한 단어들의 유의어, 반의어들까지도 완벽하게 정리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순서 삽입의 문항수가 많은 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순서 삽입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출제 근거를 잘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들이 순서나 혹은 삽입 문제로 나온다면 어디에서 잘라서 나올 것인지, 어떤 문장을 빼서 삽입하라고 제시문으로 줄 건지 등을 적중 예상 문제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수업 때 서술형 대비 특강과 함께 객관식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운 서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포고등학교를 어떻게 수업하는지 제 수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 내시는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십니다. 물론 저도 마포고등학교 작년, 재작년, 시재작년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고 학교의 경향성을 파악을 했지만 올해 마포고등학교 내시는 올해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내주는 숙제는 학교 수업을 잘 듣고 학교 수업 필기를 저에게 사진 찍어 보내는 게 가장 첫 번째 숙제입니다. 앞에 보시는 내용들도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고 저에게 보내주었던 사진이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지문에서 강조하는 내용들과 출제 포인트들을 저도 받아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요. 이를 제 자체교재에서 적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 수업을 할 때는 지문별로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을 색깔별로 필기를 하고 있고요. 빨간색은 이 지문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키워드들, 파란색은 어법적인 요소들, 그리고 초록색은 순서 혹은 삽입으로 나올 만한 출제 근거들을 구분해서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문의 내용과 특히나 이 지문에서 중요한 주제를 바탕으로 제가 지문의 내용을 글 구조화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제와 또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의 유의어들과 반의어들까지도 철저하게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한 내용들을 제가 자체 제작한 워크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 숙지 정도를 확인하고 있고요.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이 제 자체 워크북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요소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연습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내신 대비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험 범위별로 지문당 2문항 이상씩 제가 예측 문제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법과 순서 삽입 같은 경우 각 문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출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떠한 지문에서 모든 문제들이 어법이나 순서 삽입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서 삽입 특히나 나올 만한 지문들을 토대로 제가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요. 이 문제들이 거의 내신에서 똑같이 출제된 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똑같이 출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지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 가지 유형들로 반복해서 학생들이 연습을 해서 시험장에 가면 저와 공부했던 문제들, 제가 만들어줬던 문제들이 똑같이 나왔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저한 관리입니다. 수업 시간 이외에 클리닉 시간에서 제가 만든 워크북과 위테스트를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시험 결과를 학부모님들께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수행평가에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석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내신 1등급을 위하여 제가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